네, 부부 사이에도 이 말 못할 비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아내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긴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아내에게 시어머니를 숨긴 남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저는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와 남편이 제가 모르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웬 여자에 대한 얘기를 말입니다. 재용아, 오늘은 내가 네 누나야. 근데 재용아, 너 그 올케한테 그 여자 얘기 아직까지 숨기는 거 아니지? 그거 지금까지 숨기는 건 곤란할 텐데. 아, 누나 알잖아. 그 와이프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알면 어떡하겠어.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뭐 비밀? 아니 묻긴 뭘 묻어? 나 다 들었거든. 뭐 숨겨둔 여자가 있어. 뭐야? 뭐야? 아니 올케 그거 오해야. 그거 그런 여자 아니야. 그런 여자 아니야. 아니 그런 여자 아니야. 아니야.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한 통속으로 절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야 에라 나 모르겠다. 야 재용아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몰라. 아유. 여보 아니, 진정하고. 아유, 그 여자는 말이야. 당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 당신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아니,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호족상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아버지하고 싸우고 가출하셔서 지금 생사도 몰라.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돼. 아유 그래 올케 그 걱정하지 마. 그 무늬만 시어머니였지. 올케한테 영향 가는 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아 시댁 식구들한테 또 속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정말.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시어머니를 숨겨온 남편. 호적상으로만 그럴 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는데 영 꺼림칙합니다. 설마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난처해질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하, 이걸 속이고 그래. 5년을 살았어요. 왜 속였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쉬쉬했던 새 어머니, 그러니까 새 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데 사별후 홀로 사신 줄 알았던 이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6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네. 그 새 시어머니가 1년 뒤 그 시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하면서 어머. 그 후로는 생사도 모른 채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내에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그러게. 해야 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내도 대체 그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 남편은 이미 이게 뭐 5년 전 일인데다가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집안일이다 부끄러워.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호적상에만 이름이 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이 호적상 배우자로 남아있는 새 시어머니가 네. 상속 지분을 60%, 자녀들이 나머지 40%를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내한테는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했잖아. 이렇게 큰 문제 될 줄 저는 알았다니까요. 미리 봤어 저는. 아니, 근데 계시면 괜찮은데 가출한 후에 연락도 안 되고 생사도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고 근데 그런 새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상속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여전히 아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가출을 한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권리는 맞네.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집안의 재산을 들고 뭐 도망을 갔다 뭐 이러한 사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뭐 상속인의 어떤 권리에서 박탈을 기본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이 새 시어머니는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은 네. 아버지께서 사망 전에 미리 이혼을 하셨어야 돼요. 아.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전처
전 처가 아니죠. 현재 처가 네. 이제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을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나한테 별다른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사는데 치이니까라는 등등등의 이유로 맞아. 다음에 뭐 어떻게 기회 되면 하려고 하면서 미루거든요. 근데 사망 후에 이렇게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가출하고 난 이후에 따로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배우자, 부부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출한 새어머니도 상속인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심히 지나가다 보니까 새어머니한테 이렇게 상속 지분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사건에서 또 반전이 있답니다. 반전? 여기 또 한 번의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 반전이 뭐냐? 이 좌절했던 가족들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반전이 바로 뭔가? 가출한 새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5년간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이 자녀들은 이 새어머니가 실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데 이렇게 되면서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 사이에 상속 지분이 크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상속 지분이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럼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나 보죠? 그렇죠. 만약에 새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 이게 밝혀진다고 하면 아. 새어머니는 주어졌던 상속 지분 60%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먼저 네, 가셨어요. 네, 자녀들이 이 100% 상속 지분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시작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새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면 누구의 상속이 먼저 시작이 되겠어요? 새어머니의 상속이 먼저 그렇죠.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속자는 누구죠? 배우자인 배우자.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그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았는지 오히려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자녀들로서는 작은 희망이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 반전에 반전이 또 있었어요. 반전이 있어. 또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렇게 꿈에 부풀었던 가족들이 다시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이 새어머니가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이 아니라 그렇죠.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 새어머니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지면서 완전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그럼 또 거죠. 갔다 와야 되네. 아니 그렇게 되면 새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점? 그 둘이 네. 계속 따로 살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늦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새어머니가 살아있거나 사망을 상속 했다면 지분은. 일단 어때요? 늦게 사망하신 분이 새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만약에 새어머니가 하루라도 늦게 사망을 하셨다면은 네. 일단 아버지의 그 보험금 상속분은 네. 새어머니한테 새어머니한테. 60%가 가는 게 가야죠. 맞죠.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60% 어쨌든 새어머니도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 나한테 친어머니 같은 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모란 말이에요. 네. 계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가 만약에 다른 자식들이 글로 있었다면 가네. 글로 가고 그리고 뭐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혼 등에 관련된 서류 같은 거는 미리미리 제때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그렇구나. 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편이랑 안 보고 산 지 10년이 넘었다. 나 그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슨 부부냐. 이거 자동으로 이혼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자동 이혼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송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을 받아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그냥 일부러 방치했다, 유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아니면 생사가 불분명한 지 3년이 넘었다. 뭐 그래서 소장을 여러 번 보내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혼해야 되냐. 이혼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고 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주소나 근무 장소 아무것도 몰라서 소장 자체를 전할 수가 없을 때 이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이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관보, 공보, 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요즘에는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이 공시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그걸 열람했다고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받았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답장을 받은 걸로 보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뭐 연락 대충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시송달 제도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모든 주변 지인과 가족들 수소문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도 모르고 송달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입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시송달로도 이혼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꼭 이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제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그리고 미루다가 안 해요. 맞아요. 그때 생각날 때 해야 돼.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